자, 이제부터 뭐 해볼 거냐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내용물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관련 사이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것까지 구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뉴 있죠. 메뉴 뭐 은행 소개, IR 투자, 메뉴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쓰지는 않을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검은색 밑줄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구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까지 디자인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섹션에서 이렇게 이제 귀여운 라이언을 만드는 것까지 구현을 할 겁니다. 텍스트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집어넣어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자,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테일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일인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테일인드 코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테일인드를 직접적으로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가져오진 않고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여기다가 직접 적어보므로 인해서 그 속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뭐만 필요하냐면 눈누 들어가서 지마켓 산스 폰트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눈누 들어가서 자, 폰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할 건데, 일단 저는 지마켓 산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보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따라 한다고 뭐 수업 못 듣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HTML에 자식인 바디한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폰트 정의고 여기다가 노멀라이즈를 써. 자,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써야 돼요? 바디 ul li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노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검색해서 컬러 미너리티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뭐 해주면 된다? 노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집어넣어야 될 게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저는 커스텀까지 분리를 시킬게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탑바 레이아웃을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자, 탑바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멘틱 태그라는 게 있다 했죠. 그럼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제가 이거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하면 보통 우리가 HTML 통해서 레이아웃을 잡는다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태그를 이용해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멘틱 태그 뜻에서 나오죠. 뭐 의미, 그러니까 의미론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HTML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쉽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div 모르면 div 또는 뭐 섹션 이런 식으로 작업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고 HTML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 부분은 헤더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은 내부,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은 푸터,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있는 메인 내용은 메인으로 감싸든지 아니면 섹션으로 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단은 헤더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바닥 부분은 푸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터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컨버스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맨 최하단에 뭐가 있어요? 검은색 부분 있죠? 요런 걸 푸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푸터다. 푸터를 이렇게 구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다. 시멘틱 태그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뭐 아티클도 배웠고요, 섹션도 배웠고요, 내부도 배웠죠. 헤더 푸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플렉스 레이아웃 잡는 연습하면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 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헤더라고 쓸 겁니다. 헤더. 그 다음에 헤더의 이름을 탑바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컨테이너를 집어넣어 줄 건데, 지금 보시면 메뉴라는 거는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중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개발자 도구라는 게 열리는데, 요거를 딱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 녀석의 컨테이너 너비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체 높이가 몇이래요? 자, 이게 지금 가로 높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지금 너비랑 높이를 말하는 건데, 너비 같은 경우는 1080픽셀인 거고 높이가 뭐래요? 80픽셀인 거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컨테이너가 80픽셀인 거고 이 녀석은 보면 얘는 뭐래요? 81픽셀로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우터 위드가 아우터 하이트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탑바의 높이를,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끌게요.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의 높이를 뭘로 해줄 거냐면 80픽셀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집 모드를 우리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 모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REM으로 따지면 하나 1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H1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야? 4픽셀이란 말이야. 4픽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10을 쓰게 되면 40픽셀이 되는 거고 20을 쓰게 되면 뭐 80픽셀이 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아직 테일인드를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하이트 뭐 80픽셀 이렇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80픽셀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몇 개 좀 만들게요. BG 레드.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다. 그 다음에 블루, 그린, 얘는 뭐라 쓸까요? 골드라 쓰겠습니다. 대충 일부러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골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BG 레드를 여기다 한번 부여해볼까요? 정말로 높이가 적용됐는지 보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높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높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 탑바한테 뭘 줘야 되냐면 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보더가 들어있어요. 보더. 그러니까 보더 바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탑바한테 얘한테 보더 바텀을 줄 겁니다. 근데 보더 바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색상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 시프트 C 누른 다음에 얘 클릭하면 얘 같은 경우 조금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요. 아, 보더 바텀 여기 있네요. 그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 요거 걸려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뭐예요? 보더 바텀이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쵸? 자,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을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로고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를 쓸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커스텀 컨테이너라고 쓸 건데 컨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컨은 뭐냐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근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con. 아까 너비가 몇이었죠? 1080픽셀이었죠? 그래서 너비는 1080픽셀이다 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려 있죠. 그죠? 자, 근데 가운데로 몰려 있는 걸 이 테일인드로 어떻게 쓰냐면 MX 오토가 있어요. 자, MX 오토라는 건 뭐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어떻게 됐죠? 블록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0 오토를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줄 거냐면 일단은 이 녀석한테 제가 여기 안녕이라 쓸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지만 여기 붙죠. 그러면 여기를 MX 오토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가운데로 가겠죠. 보시면. 자, 이걸 안 줬어요. 자, 이거를 레이아웃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붙는단 말이에요.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MX 오토를 부여하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건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높이 없어요. 지금 텍스트만큼의 높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얘한테 너 부모의 높이 받아와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컨테이너의 높이가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높이 100%를 의미하는 게 H풀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100%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풀을 누구한테 부여할 거냐면 얘한테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텍스트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로고를 집어넣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A 탭 샵 그 다음에 클래스 로고라고 쓸게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iv 한 다음에 로고 박스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로고 박스로 감쌉시다. 박스로 감쌀게요 그냥. 그 다음에 로고 박스로 감싼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 탭해서 카카오뱅크에 보면 요게 있죠? 컨트롤 시프트 C 누른 다음에 얘를 딱 클릭해보면 로고가 나와요. 자, 요 녀석이에요. 내부 로고. 클릭한 다음에 요거 클릭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로고가 나오거든요. 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니다. 요거 그냥 클릭하면 뭐야? 그냥 이거 클릭할게요. 요거를 그냥 요거 눌러서 뉴 탭 없나?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 URL 링크.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 적용한다?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뱅크 로고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ALT는 제가 채워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카카오뱅크 로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대체 텍스트를 여러분들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웹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 로고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얘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직 정렬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로고 박스한테 한번 보더를 한번 칠해 볼게요. 보더 2픽셀 솔리드 레드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녀석의 로고만큼 나오겠죠? 왜? 얘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럭이죠. DIB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이 컨테이너한테 뭘 줄 거냐면 플렉스라는 걸 줄 거예요. 왜 제가 플렉스를 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메뉴를 만든다고 하면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뭐 내부 한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뭐 div, 기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각각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뉴를 만들려면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한 줄로 나와야 되죠. 그죠? 한 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플렉스로 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옆으로 누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플렉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다? 자, 플렉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라이브러리 클래스 다 테일인드 문법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부여하게 되면 여기 플렉스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비가 최소화된다 했죠? 플렉스. 그 다음에 지금 로고 박스는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우리 로고 박스한테 높이 줬나요? 안 줬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부모가 플렉스고 그 다음에 부모가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죠? 컨테이너는 지금 탑바의 높이 80픽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모의 높이가 80픽셀을 했을 때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 자식은 누구의 높이를 받아온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 박스는 지금 높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이제. 자, 그래서 로고 박스는 높이가 있지만 이 A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비주얼 블루라 해볼게요. 자, 지금 높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없잖아요. 얘는 지금 높이가 없어요. A는 게다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죠. 인라인은 뭐죠? 너비 높이가 최소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로고 박스가 일단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입장에서 A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수직 정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뭐? 얘를 뭘로 만든다? 얘를 플렉스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얘를 플렉스로 안 만들고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 자, 제가 테일인드 치트시트 보면서 써볼게요. 테일인드 치트시트에는 이제 셀프 센터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얼라인 셀프 센터예요. 자, 얼라인 셀프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플렉스 아이템을 하나를 개개인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얼라인 셀프 센터. 자, 그러면 셀프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얘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얘가 어차피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로고 박스를 정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로고 박스가 감싸고 있는 A를 수직 정렬하고 싶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면 되냐면 플렉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플렉스로 만들면 A는 부모의 높이를 뭐예요? 받아오겠죠? 그죠? 왜냐면 로고 박스 높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컨테이너가 높이 100%니까 지금 얘가 플렉스라서 얘의 높이를 얘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얘 로고 박스를 얘는 높이가 있었지만 A는 높이가 없었죠.
근데 얘를 플렉스로 만드니까 플렉스의 자식인 얘가 뭐예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가 이런 식으로 높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니까 얘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A가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얘 입장에서 얘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된다? 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템즈 센터라는 거는 뭐냐면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컨테이너가 품고 있는 아이템을 수직 정렬할 때 쓸 수 있는 속성인 거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자, 그러면 아이템즈 센터를 누구한테 부여한다? 얘한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를 어떻게 이렇게 수직 정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객이라 했을 때 고객이 만약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 흰색 부분을 클릭하니까 클릭돼야 안 돼요.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카카오뱅크가 요만큼의 높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차지해서 여기를 클릭해도 흰색 부분을 클릭해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안 만들고 저는 A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게끔 할 거예요. 어떻게? 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일단 받아오는데 근데 사실 지금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 거예요? 안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죠? 그죠? 왜냐면 부모가 플렉스니까 얘의 높이를 얘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이미지를 A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플렉스로 만들 겁니다. 자, 플렉스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얘가 이 로고 자체는 높이가 있지만 이미지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플렉스로 주니까 얘의 높이, 지금 얘 헤더, 이 컨테이너, 로고 다 높이가 뭐예요? 80픽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80픽셀을 누구한테 부여한 거예요? 이미지한테 부여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지는 높이 또는 너비가 달라지면 뭐가 된다 했어요? 그 고유의 비율에 맞게끔 변형된다 했죠. 그러니까 높이가 80픽셀이 부여되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너비도 같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원래대로 유지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수직 정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된다? 아이템즈 센터라 주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지블로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고를 여기를 클릭해도 클릭이 되게끔 만든 거죠. 아까는 클릭했을 때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얘를 여기를 클릭해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로고한테 로고 박스에다가 뭘 줄 거냐면 패딩을 좀 부여할 거예요. 너무 왼쪽과 오른쪽이 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P라고 쓰게 되면 패딩이 P거든요. 근데 P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좀 달라져요. 패딩 3 얘는 상하 좌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PX가 있어요. PX 얘는 없나? PX라 해볼게요. 자, PX는 뭘 말하는 거냐면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봐. 여기 있네요. 자, 보이죠? PX는 패딩 레프트, 라이트. 왜냐면 지금 좌우만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PX3이 12픽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PX3. 근데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px 패딩 0 12픽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좌우 여백이 안쪽 공간에 여백이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더 칠해놓은 거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테일인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 로고까지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